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후 회복 방법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공허감, 그리고 분노, 좌절, 그런 감정 속에 휩싸여서 어떻게 일어설 줄을 모르세요. 그래도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선은 나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 나한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에게만 중점을 두셔서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또는 어디에 가는지를 지켜보기에 급급하신데요. 우선은 나를 회복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한없이 무너진 가운데서는 도저히 이 관계의 회복도 나의 회복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회복에 먼저 중심을 두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남편의 충동적인 무절제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당장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그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도의 관계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단절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친구를 또는 아는 지인하고도 절교를 하거나 아니면 차단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외도라는 것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마음과 몸을 나눈 대상이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이 중독돼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 이런 치료가 이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의 회복 문제인데, 부모라는 자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나의 회복, 남편의 중독 문제 해결 후에는 아이들 문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아이들을 챙기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다루었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외도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런 불안의 문제와 불신의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모의 자리를 탄탄히 하신 후에는 아이들의 회복을 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나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내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후 포기해야 되는 3가지라는 컨텐츠를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 컨텐츠를 보시면 분노를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나만큼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그 분노를 내려놓고 나면 그 사람의 사과가 참된 사과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분노가 내려지고 현명한 태도를 보일수록 사랑의 회복은 빠를 거고, 그 사람이 나만큼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사람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 외도했던 순간에 그 발견했을 문자나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서 플래시백 해오는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그 분노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 때 외도를 잡았던 순간 정황 또는 그 문자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의 충동 조절의 문제와 무절제 그리고 중독의 문제는 남편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우셔야 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필요가 반드시 있는 부분이고요. 약물 치료도 겸하셔야 되고 상담 치료도 겸하셔야 되고 정확한 심리 진단을 통해서 남편의 상태를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불완전한 성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또 다른 멘토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찾아주는 상담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놀이 치료 또는 음악 치료 이런 것들로 아이들하고의 그 치료를 통해서 가족 치료까지 함께 해가시는 것이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외도는 봐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불륜에 얼마큼 상처 입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굳이 용서를 해야 되는 사례를 얘기해 달라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치료도 받겠다고 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잘라내는 태도를 보일 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도 좋아, 이런 태도를 보일 때는 용서를 한다는 것보다 치료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를 하라 마라 제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용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거든요.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도 좋겠죠. 헤어지던 헤어지지 않던. 근데 받아줄 수 있느냐 받아줄 수 없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륜은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늦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걸 발견할수록 불륜은 깊어지게 돼 있고 깊어진 관계는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이 다른데 정말 인조이 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파트너를 바꾸는 남자, 이런 사람은 빨리 잡고 늦게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을 잡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된통 당하면은 본인도 치료할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어떤 바람이든 한 사람과 긴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가는 거라면 그것은 빠르게 대응해서 빨리 잡을수록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배우자의 외도의 가장 회복이 힘든 거는 사실은 관계의 회복이기보다 내 상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처의 회복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관계의 회복도 빠르고 아이들의 회복도 빠르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추스르지 못하면서 이 관계에만 매여 있고 이 문제에만 꽂히셔가지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시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불륜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잘못했던 이유를 떠올리는 거는 일단은 용서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 없잖아. 내가 다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다 잘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그렇다고 모두 바람을 피지는 않거든요. 관계가 아주 건강했는데도 외도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을 탓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제가 바람의 문제는 정말 바람을 피는 그 개인의 문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건강히 풀기보다는 외도나 바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탓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택한 개인의 문제라는 거를 명확히 해드리고 싶어요. 배우자의 외도 회복,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나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배우자의 중독 문제, 충동 조절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회복에도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중년의 잠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중년의 잠자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40대, 50대 이후도 하고 살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20대 때 했던 생각이에요.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40대의 부부들이 안 해요. 무슨 소리냐고 하시겠지만요. 중년의 잠자리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부부들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성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점입니다. 과연 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성들이 40대가 되면은 꺾인다, 기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40대의 남성이 가장 많이 핍니다. 기가 되지 않고 꺾이고 하는 시기에 약을 먹으면서까지 바람을 피는데요. 그것은 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없어질수록 남자들이 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여자의 성은 40대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을 진정으로 아는 여성은 40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성의 성은 40대에 중요합니다. 근데 남편이 나한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아는 순간 성감도 줄어들고요. 성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불태워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감추게 되죠. 내가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성감이라든지 성욕을 감추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인식, 이것이 중년의 부부의 관계를 리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40대가 돼서도
50대가 돼서도 여자는 해주는 거고 남자는 해달라고 하는 게 기본값인 것. 이것은 부부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요. 내가 해주고 싶은 여자, 내가 해줘서 여자가 행복해하는 것이 남성성을 인정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은 성적으로 원활할 때 그리고 왕성할 때 내가 여성에게 만족을 줄 때 남성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자는 해달라고 하고 나는 해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는 어릴 때의 마인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 리스로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여자기 때문에 먼저 하자고 하기 어려우신 혹시 아내분들 계신가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하자고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도 상담 때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남성으로서의 그 남성성이 너는 뛰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남자 매력적이지 않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들도 나를 원하지 않는 아내는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꺾고 굳이 내가 하자고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할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가치 검증을 받는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뭐 그런 성적인 걸로 그런 걸 느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성욕이 들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랑 똑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성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 본능적인 것을 부인당할 때 당연히 그 아내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제가 상담 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3번 정도 아내에게 거절당하고는 아내 앞에서는 기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남편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나를 원한다는 것, 내가 해주는 형태가 아닌 내가 그 남자를 원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남편에게는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이 성관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관계 리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관계가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느끼는 빨리 하고 끝내세요 라든지 아니면 빨리 하고 잡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관계로부터 굉장히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익숙함 1번부터 10번까지가 늘 반복되는 것, 그 익숙함이 이 중년 부부를 관계 리스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3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외에도 씻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남편분이나 아내분도 계시고요. 너무 살이 쪄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말라서 관계할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신경 써야 중년의 잠자리 조금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성은 제가 늘상 주장하다시피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반찬을 먹을 때 똑같은 반찬 아침에 먹었던 거 저녁에만 먹어도 질리고 며칠 똑같은 거 먹다 보면 나중에 그 음식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 관계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상담 사례 중에 알고 보니 남편분은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디스트적인 S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결혼하고 한 10년간 못하다가 외도를 계기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외도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성적인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허심탄회하게 함으로 해서 두 분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한 2, 3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저 사람도 본인의 성적 취향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랑 관계를 하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기저도 굉장히 많았지만 외적인 부분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데 내 아내가 그런 스타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꾸미면 정말 예쁜 아내인데 꾸미지 않아서 자기 성적인 욕구가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더 많아서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시각적인 자극 요소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냥 나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사랑해달라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외적으로 너무 끌리지 않아서가 사실은 더 많은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외적인 어떤 요소를 조금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든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 어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 성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날씬하고 예쁘고 듬직하고 멋있는 바디를 싫어하는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외적인 꾸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충만한 사랑과 성으로 아주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편들의 나도 바람을 피우고 싶을 때 탑3를 가지고 왔는데요. 흥미있게 들어주세요. 남편들이 바람이 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이 몰라보게 빠지고요. 내가 모르는 제2의 카드, 제2의 계좌가 생깁니다. 이 카드와 계좌를 바람 필 때, 외도를 할 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몰라보게 부지런해집니다. 가지 않던 새벽 골프를 간다든가,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든가, 향수를 뿌린다든가, 속옷을 신경 쓴다든가,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운동을 열심히 다녀? 라고 물어보면 이제 나이가 있잖아. 건강을 신경 써야 돼서 그래.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며 운동을 열심히 다니죠. 그리고 전화를 직접적으로 받기보다는 콜백을 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데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짐작하다시피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5분에서 한 10분 후쯤 전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 받는 전화보다 콜백의 수가 많아진다면 여지없이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남편들, 왜 이렇게까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람을 필까요?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외도를 하는 걸까요? 요즘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남자들도 갱년기가 오나요? 갱년기가 온다면서요. 막 신기해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가 왔을 때 중년의 위기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갱년기가 오면 우울합니다. 외롭고요. 세상 나 혼자인 것 같고 이제는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 오는 기분에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고요. 나를 알아줄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울감과 외로움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게 상담 오는 많은 분들이 남편에게 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보면 정말 말할 곳이 필요했어.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어.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하면 그 외로움과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는데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곤 합니다. 2위는 내 이상형의 여자가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릴 필요가 없겠죠. 이건 갱년기의 이유가 아니라 물론 자신의 결핍과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 이성이 내게 너무나 이상형에 적합한 여성일 때, 그 여성이 날 보고 웃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다 그래서 다 바람을 피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내 이상형인데 그 여자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을 때, 내게 여지를 줄 때 아주 과감하게 바람을 피게 됩니다. 제가 청담동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청담동 거리에 어쩜 그렇게 예쁜 여성분들이 많은지 남편들 내보내기 진짜 불안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남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이 나를 보고 웃거나 내게 관심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바람을 피는 거죠.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은 침대 위에서 그 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와 관계를 나누는 여자가 행복해할 때 남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기분이 들고요.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모든 정서적인 부분을 복구해 간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운데 쾌락과 접목되는 건데 많은 여성분들이 그저
그래서 쾌락만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과정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계를 나하고 잘 갔는데도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관계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 쾌락을 충분히 느꼈다고 하기 어려운 관계일 경우 성적인 욕구가 점점 축적되고 모든 걸 과감없이 폭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욕구가 폭발할 때 바람을 피게 되죠. 남편에게 잘해주는 여자가 생기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치우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치우냐라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되냐? 이런 거는 사실 큰 영향가가 없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내 남편한테 잘해주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명확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하고의 소통을 멈추기를 권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권하는 게 되지 않을 때는 바람을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한쪽만 잘해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남편도 뭔가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저쪽에서 계속해서 잘해주는 행동이 나오는 거지, 남편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고 정말 선을 똑바로 긋는데 계속해서 잘해주는 여성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이 있듯이 바람을 피는 친구를 보면 나도 바람이 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바람을 필 때는 부럽거든요. 굉장히 행복해지고 즐거워 보이는 친구를 보고 또는 그 이성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나도 저래봐도 될 것 같은 군중심리 같은 거죠. 같이 동요돼서 나도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괜찮을 것 같은 이상한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바람 피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하고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게 좋냐고요? 물론 그렇죠. 되도록이면 같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부부관계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남자분들이 친구 간의 의리를 발설하지도 않지만 발설해도 관계를 잘 끊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걸 비난해서 그런 친구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친구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남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들의 나도 바람을 피우고 싶을 때의 순위를 말씀드렸는데요. 3위로는 남성들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외롭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많이 피고요. 두 번째는 이상형인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냥 예쁘다고 해서 바람을 피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여성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을 때, 나에게 손짓을 해올 때, 자주 웃어올 때 바람이 피고 싶어지고요. 1위로는 내 성적인 욕구가 너무 억압돼서 폭발할 지경이 됐을 때는 내게 다가오는 여성 또는 내가 다가서고 싶은 여성이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나의 정서를 잘 점검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게 생각하는 내 안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걸 돌아보고 있지 않다면 순간적으로 내게 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라이브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